그러면 오늘은요, 우리 배열수식 프린트물 4페이지 유형이에서 2번 문제를 풀 건데요. 열기 하셔가지고 찾아보기. 로컬 디스크 쉬러 가시면 우리 실습할 요한이 있죠. 거기에 계산 작업 배열수식을 여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또 넣어놨기 때문에 꼭 프린트물 없어도 이 문제 넣어놨으니까 같이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여러분들, 유형 2의 이번 문제를 보시면요. 판매 수량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M8, 요번에는 요 하나의 셀에 구할 거거든요. 요게. 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스몰 함수가 왜 나왔는지 아셔야 되는데요. 그 프린터 보시면 판매 수량 배열에서 여러분들 요게 표 여러분들 3을 보시면 판매 수량 범위가 있죠. 여기서 판매 수량의 세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해서 여러분들 그 작은 값보다 까지를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까지가 포인트거든요. 까지는 여러분들 이내와 같습니다. 이내. 그래서 설명을 좀 하면요. 자, 우선 스몰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일반 함수에서 범위 콤마 K입니다. 스몰과 라지 함수는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어, 그러니까 늘 나온다는 개념은 아닌데 잘 나오는 함수예요. 범위에서 k번째 작은 값인데 스몰이 나오면 하위라는 말이 꼭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위 세 번째 인이 아니고 까지죠. 까지는 이내와 같습니다. 이내일 때는 비교연산자를 이하를 써서 우리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한 값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체 판매 수량 범위에서 요 세 번째 값보다 이내 값이 되려면 같거나 작은지를 검사하셔야 돼요. 왜? 하위이기 때문에. 그럼 이 값이 여러분들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떤 값이 막 10이 나왔다 합시다. 그러면 세 번째 값이 10이면 여러분들 10보다는 하위 세 번째 이내가 되려면 이거보다 같거나 작은 값이면 이내 값이 되더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하를 쓴다는 거고요. 한 가지 더 여러분들 라지 함수도 같이 나오거든요. 다른 문제에 라지는 상이란 말이 꼭 등장합니다. 그리고 야도까지가 이내인데요. 요거는 상위로 쓸 때는 이 값을 구했을 때 같거나 큰 값인지를 검사해야 되거든요. 상위니까. 내보다는 같거나 다 큰 값이 돼야지만 조건을 만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내 나온 값보다는 최소한 같거나 커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상을 써야 돼. 그래서 여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위 뭐 n번째까지가 나오면 이하로 비교하셔야 되죠. 그 참조 범위를 잡아서. 그 다음에 상위가 나오면 라지 함수는 등장할 거고요. 얘는 이상을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in하고 까지는 틀리죠? 참조로 하위 세 번째 인 하면 작은 값 아닙니까? 그죠? 하위 세 번째로 작은 세 번째 in하고는 틀리죠. in은 여러분들 같다는 개념이죠. 연산자는. 근데 인이 아니고 까지니까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조건 1은 뭐냐면 판매 수량이 여러분들 판매 수량 범위에서 판매 수량의 하위 세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해서 이 값하고 비교할 거예요. 비교해서 야가 까지 이내로 들어가려면 요 안에서 이 숫자보다는 같거나 작은 값을 다 검사할 거예요. 이하 값을. 네, 조건을 만족하면 그 셀은 true가 되겠죠. 아니면 false. 전체 참조 범위에서 이 세 번째 값 구했던 걸 다 검사하는 겁니다. 이내 값인지. 그래서 야가 조건 1이에요. 그 다음에 계산 범위가 뭐냐면 평균을 계산하여 표시하셔야 되어 있죠. 그럴 때는 똑같은 판매 수량 범위입니다. 판매 수량에 대한 여러분들 평균을 구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함수명은 average입니다. 그리고 if가 있으면 갈로 두 번 열고 두 번 닫기로 했죠. 바로 개수의 원칙을 제가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말 요번 주말 때 약간 복습을 하셨다면 요 개념을 이해하실 거예요. 뭐 동영상 다 올려놨으니까. 우리 원칙은 두 번 열고 두 번 닫고. if가 있으면 배열수식 공식이 콤마 계산 범위랬죠. 이 공식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것은 뭐 함수명이 들어가고요. 공식에서는. 그 다음에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두 번 닫고. 자, if가 있으면 콤마 계산 범위라는 거. 이것이 함수 공식과 배열수식 공식이거든요. 이것을 그대로 넣어보면 에버레이지가 들어가겠죠. 자, 에버레이지 들어가고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if를 쓰고 갈로 두 번 열고 여러분 두 번째 가로는 조건 1 가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판매 수량 범위 요 배열에서 하위로 세 번째로 작은 값 부행값보다 이하값이면 이내의 조건을 만족하더라 이거죠. 하위니까 요렇게 써줘요. 그리고 썸을 쓰고 판매 수량 범위 잡고 세 번째 K값은 3이거든요. 갈로 닫기. 그러면 뒤에 가로는 무슨 가로냐면 조건 1의 가로입니다. 우리 조건은 가로로 묶기로 했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조건 1이 끝났고요. if가 있으면 콤마 계산 범위죠. 똑같은 판매 수량 범위에 대한 평균을 구할 거거든요. 계산 범위도 판매 수량 범위입니다. 자, 그래서 판매 수량 범위가 세 번이 쓰이거든요. 미리 첫 번째 할 때 복사하면 편합니다. 야, 갖다 붙이고, 갖다 붙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 자동 채우기 하는 문제는 아니죠. 그죠? 그럴 때는, 우리 참조 범위하고, 계산 범위는 굳이 고정할 필요는 없어요. 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고정을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고정하는 걸로 한번 가볼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왜냐하면 요 하나의 셀에만 결과를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대입을 해보면요. 는하시고 함수는 에버리지입니다. AV만 쳐도 에버리지 나오죠. 더블 클릭. 자, if 다음에 갈로수 맞추기 위해서 제가 두 번 열고 두 번 닫을 겁니다. 두 번째 가로는 조건 1 가로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조건 입력법은 참조 범위, 비교 인산자, 요번에는 함수가 들어가죠. 일반 함수. 그러면 어디서 세 번째로 작은 값 이내를 찾을 거냐면요. 표 3에서 판매 수량 범위를 잡고. 자, 일단 우리는 보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를 위해서. 보정은 요거는 안 하셔도 관계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하를 넣어주시고요. 이하를 미리 복사해 놓습니다. 요 판매 수량 범위를. 그리고 뒤에는 일반 함수가 들어가거든요. 일반 함수의 결과값이 여기로 가서 해당 이하값을 다 찾을 거예요. 만족하면 그 셀은 true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small을 쓰시고 SM만 쳐도 small이 나옵니다. 더블 클릭. 그러면 여기 array가 배열이거든요. 범위입니다. 범위. 범위 콤마 K거든요. 그러면 범위는 똑같이 판매 수량 범위고요. 갖다 붙이고. 그어서 세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할 거예요. 갈로 닫고. 마지막 가로는 조건 1의 가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까지가 조건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if가 있으면 콤마 계산 범위거든요. 자, 판매 수량 평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콤마 똑같이 갖다 붙이고 판매 수량 번을 미리 우리가 복사해 놨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을 닫아주면 깔끔하게 가로수가 맞아떨어져요.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가로수를 맞추다 보면 시험장 가시면요. 가로 때문에 에러가 많이 떠요. 그래서 이 원칙만 잘 지켜주면 가로 때문에 머리 쓸 일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종결은 컨트롤 시프트 엔터 2가 답입니다. 그래서 2가 나오면 잘 되는 거예요. 여기 답이죠. 그래서 고정을 굳이 꼭 안 하셔도 이 문제는 관계는 없어요. 이하하고 이 세 개.
자, 그래서 요까지가 여러분들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보시고 확인을 해 보시면 돼요. 안 되면 요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그다음 여러분들 유형 3을 보겠습니다. 뭐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 뭐 정확히 말하면 반기출 문제죠. 어찌 보면. 자, 그래서 가까운 기출 문제를 책 속에서 제가 추출해서 타이핑 해 놓은 겁니다. 자, 이제 유형 3을 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옆에 답안은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해서 답안 확인하시면 되고요. 배열 수식 3이 여러분들 유형 3 예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프린트 보시면 표 1을 요 데이터를 사용해서 어디서 구할 거냐면 여러분들 표 위로 가볼까요? 여기서 구할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러면 일단은 문제에서 여러분들 배열 수식 문제는 별이 들어가면 조건의 힌트거든요. 그러면 부서 별 바꿔버리고요. 조건입니다. 조건은 1이죠. 한 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업무 달성도의 평균이죠. 업무 달성도 여러분 밑줄 쫙 그어주시고요. 계산 번역입니다. 이건 조건이 한 개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문제는 일반 함수를 포함하는 배열 수식입니다. 즉 일반 함수 안에 배열 수식이 포함된 문제죠. 제가 여기에 메모도 넣어놨죠. 요거 같이 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빨간색은 조건 때문에 색깔 넣은 거고, 업무 달성도는 구할 계산범위죠. 평균을 구할. 그리고 부서는 J4부터 J9 기준으로 계산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 다른 건 아니고, 요 조건에 해당하는 주소입니다. 그리고 텍스트 함수가 들어가죠. 아, 이 함수 잘 나온 데 있죠. 텍스트 함수. 이때까지 많이 나왔던 함수예요. 많이 나왔던 함수는 또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일반 함수 텍스트가 나오면 여러분들 밑에 보면 좀 제가 읽을게요. 항상 표시 형식 표시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을 구한 값에서 76.5가 나왔다면 요 뒤에 점자를 붙여라 그 말이거든요. 이렇게 형식이 제시되면 이 함수는 꼭 등장합니다. 어, 그래서 숫자 뒤에 점자 붙일 거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는 반드시 표시하는 소리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 숫자를 대신하는 경우는 0, 샵, 지표준, 물음표가 있는데요. 우리 배열 수식에서는 무조건 0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 틀릴 리가 없어요. 물론 샵을 써도 관계는 없는데 특히 이런 문제는요. 우리가 0이 나왔을 때는 만약 우리가 모르고 샵, 점, 샵으로 정했잖아요. 그러면 요 뒤가 문제가 발생해 버리죠. 샵은 0일 때는 표시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얘는 샵을 했다면 0점 아무것도 없이 점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죠. 야가 출력이 돼 있어요. 입력값이 없거나 정수분 0일 때는 야도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야 다 안 나오니까 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0으로 가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텍스트 함수 설명을 이제 나눠 드릴 건데요. 일단은 조건은 부서 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업무 달성도의 평균이니까 계산 범위는 업무 달성도 범위를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함수가 에버리지 함수 써야 되죠. if를 쓰는 경우죠. 발로 두 번 열고 두 번 닫고. 조건 한 개밖에 없습니다. 콤마 계산 범위죠. 공식은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대입을 할 거고요. 텍스트 함수가 등장한 이유가 여러분들 텍스트 함수는 공식이 인수, 콤마 형식이거든요. 인수에 대해서 이 결과값에 대해서 인수는 숫자가 들어가겠죠. 문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수에 대해서 인수 값에 대해서 할게요. 인수 값에 대해서 나온 값 지정한 형식으로 변환시키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수 자리에는 주로 배열 수식이나 배열 함수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형식은 소수점 첫째 자리니까 0.0, 뒤에는 점. 이것을 여기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부분만 잘 넣어주시고요.
형식에는 이것만 넣어주면 되죠. 그죠? 근데 이 형식은 참조로 여러분들 셀 서식에서 표시 형식 탭에 가서 범주에 우리 일반적으로 그 메이커를 할 때 사용자 지정 형식 기호를 배웠잖아요. 그 형식하고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텍스트 함수는 쌍따옴표 안에 그냥 다 넣어주면 됩니다. 형식. 따로 뭐 쌍따옴 치는 건 아니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숫자는 무조건 제가 0으로 가랬죠. 천 단위 구분 기호는 무조건 샵, 콤마, 샵, 샵 0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는 딱 고정을 시켜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만 이제 잘 넣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글자로 제가 넣어놨는데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제일 처음에 텍스트 함수가 스타트입니다. 왜? 결과에서 이 형식을 바꿀 거니까 갈로 열고 에버레이지 다음에 갈로 열고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두 번 닫는 거죠. 그리고 조건은 여러분들 부서별이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어디서 그 참조 범위를 잡을 거냐면 표일에서 부서명 범위 여기 참조 범위입니다. 요걸 잡아주고 여러분들 고정입니다. F4키 한번. 그 이유는 자동 채우기를 밑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동 채우하는 문제는 항상 떨어져 있는 범위는 고정이에요. 자, 그리고 조건 때문에 이 주소를 찍을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참조분이 자꾸 야를 딱 찍어주면 야가 관리부가 어디 가서 요 가서 각각 셀을 검사해서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 이런 식으로 논리적 결과를 인식을 다 해버리죠. 그래서 T에 해당되는 업무 달성도 숫자만 갖고 와서 관리부만 야를 평균을 구하더라.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스타트는 면하시고요. 텍스트부터 들어갑니다. 발로 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크게 해드릴게요. 자, 면에서 텍스트. 그 다음에 갈로 열고, 이제 평균이니까 이제 배열수식 인수 자리입니다. 지금 치고 있는 부분은 에버레지가 들어가죠. 자, 갈로 열고,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조건은 부서별이니까 이 관리부가 찾을 수 있는 범위를 잡아줘야 돼요. 그 범위가 참조 범위거든요. 그 범위는 표 1을 참조했죠. 부서명을 다 잡아줍니다. 야는 고정입니다. 음. 그리고 같은 것을 찾겠다 그 말이죠. 왼쪽 주소입니다. 야와 같은 걸 찾겠다. 그러면 제4는 여러분들 밑으로만 자동 처리하는 문제니까 굳이 열 부분을 고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혼합 참조로 갈 필요는 없어요. 야가 열만 고정되는 경우는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하는 문제일 때는 열이 움직이면 안 되니까 고정입니다. 이 말을 왜 하냐면요. 간혹 출판사 교재에서 이렇게 안 적어놓고 그 저자분이 이렇게 답안을 작성해 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써도 되고 굳이 혼합 참조로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답안은 행이 고정이 안 돼 있는지를 검사하지 않은 검사도 안 해요. 주선 검사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정을 하도 되고 안 하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 간혹 참 제가 어떤 교재를 봤더만은 혼합 참조로 되어 있는 답안이던데 우리는 왜 혼합 참조를 안 해주는 겁니까? 해줄 필요가 없으니까.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해도 되죠. 왜? 행은 고정 안 시켰으니까 관계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굳이 고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발로 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서 야가 가서 지 것을 찾겠죠. 찾았던 같은 행위에 있는 어디로 가서 업무 달성도 우리 계산 범위 뒤에 잡아줄 거 아닙니까? 그걸로 가서 보면 딱딱딱 갖고 와서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콤마 계산 범위죠. 업무 달성도 범위를 잡아주면 됩니다. 우리 이거 구할 거니까. 자, 계산할 범위죠. 야도 도전. 그리고 if 다음에 두 번 열었으니까 두 번을 닫아주면 가로는 깔끔하게 다 잘 잡힙니다. 근데 왜 시커멓게 안 끝났습니까? 요 가로예요. 요 텍스트 가로는 이 가로 색깔하고 맞죠?
자, 그리고 요까지가 텍스트 함수로 따지면 인수입니다. 여기 평균이 나오겠죠? 그 평균에서 이제 텍스트와 관련된 여러분들 인수가 들어갑니다. 콤마. 형식 들어가죠? 쌍따블 치고 0.0 전도 넣어줘. 쌍따옴표 안에 다 넣어주면 돼요, 여러분들. 따로 뭐 점을 쌍따옴표 칠 필요는 없고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무조건 표시해야 되는 거죠. 잘 해놓고 엔터 치면 안 돼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밑으로 자동 설계할 때 더블 클릭하면 편합니다. 따닥 하면 쫙 내려옵니다. 땡겨도 되고, 땡겨도 되고, 더블 클릭도 되고. 여기 결과거든요. 그래서 요 결과는 우리 수식은 요겁니다. 자, 보시고 여러분들 에러가 걸리면 잘못된 거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텍스트 함수 사용법만 잘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요 안에 인수 들어가고 요 부분은 시험마다 달라집니다. 똑같은 문제는 없고 유사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해보면 다 압니다. 음. 이거 조건을 넣으면 곱하기 또 조건 넣어주면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1번 문제가 끝났습니다. 1번. 그리고 이제 2번 문제는 여러분들 우리 프리퀀시 함수가 나오면 약간 조금 특이해요. 그것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이거 잘 됐다면. 자, 일단은 문제를 보면요. 우리 표4에 대해서 결과를 구할 건데 요 빈도수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옆에 요거는 뭐냐면 구간입니다. 구간. 업무 달성도라는 것은 여러분들 숫자 구간인데요. 이 안은 어디까지 시가냐면 60부터 69 소수점까지 따진다면 69.9죠. 그다음에 안은 70부터 79 점수만 따진다면 80부터 89 90부터 99고 100 이상입니다. 이 구간이 한 개 나오고요. 자, 문제에서 업무 달성도의 빈도수를 구하라 할 때 빈도수 구한 함수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일반 함수 안에 여러분들 별 함수가 들어가는 문제, 함수가 포함된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 프리퀀시 함수가요, 배열 함수입니다. 배열 함수. 이 안은 지 혼자 쓰더라도 컨트롤 시프트 엔터 쳐야 돼. 이 함수가 또 많이 나왔거든요. 예전에. 야는 특이한 게 야입니다. 부활 범위를 먼저 지정 후 수식을 작성하는 게 좀 특이한 함수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때까지 했던 것은 이게 함수 그 수식을 놓고 자동 채우기를 쭉 했지만은 이 프리퀀시 함수 나오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부활 범위를 다 잡고 여기 식을 넣는 겁니다. 한 방에 싹 보이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공식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배열 1, 배열 2. 배열은 쉽게 말하면 범위입니다. 그러면 배열 1, 배열인데 배열 2는 항상 구간 범위가 주어집니다. 따로 다른 표입니다. 이거는 배열 2는요. 그럼 배열 2 구간에서 배열 1 또는 원본 우리가 참조해라는 이용해라는 표 1 범위거든요. 요 배열 1 각 요소들에 대한 빈도수를 구하는 함수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그냥 막바로 대입하는 것보다는 좀 이해하고 갈게요. 수강생이 있어요. 나가 있어요. 일주일 특강을 했어요. 그러면 출석 만약에 1을 가는 학생은 5일 출석에 5일 출석 다 했습니다. 4일, 4일, 2일 이렇게 해보. 이런 원본표 야를 사용해서 우리는 따로 다른 데서 뭘 구할 거냐면요. 제가 요거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출석 일수가 있으면 출석 일수 1일 출석, 2일 출석, 3일 출석, 5일까지. 그에 대한 빈도수를 구하라. 프리퀀시 가지고 구하라. 그러면 일단 기본 개념부터 잡아드리면요.
이 배열일인 출석일 각 범위 안에 있는 요 각 요소들이 요 구간에서 같은 숫자가 몇 번 등장하는지 구하는 거거든요. 빈도수는. 그러면 우리가 구할 범위를 잡고 이렇게 식을 넣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엑셀이 처리하냐면요. 배열일 각 요소들이 요 잡아주면요. 배열일 구간에서 어떤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요 배열은 참조 구간이거든요. 요 구간에서 얘들이 한 방에 일괄적으로 얘가 들어가서 빈도수를 구해요. 어떻게 요 일괄적으로 각 셀에 있는 숫자로 가서 요렇게 해서 각각의 빈도수를 추출합니다. 동시에. 그러면 요 배열일 각 요소들이 요게 가서 1은 한 개도 없죠. 0이 나오고. 야가 동시로 처리되는 겁니다. 5는, 2는 몇 개 있냐면 한 개 있죠? 빈도수 한 개 나왔어요. 많이 등장한 수입니다. 3은 없으니까요. 4는 숫자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2가 나올 거고. 5도 두 개 있죠? 2. 요런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얘는 자동 체크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만약에 여기에 범위를, 부할 범위를 안 잡고 이게 식을 놓고 땡겨버리면 얘가 밑으로 밀리겠죠. 구할 수가 없어요. 대신 옆으로 열 방향으로 자동 처리하는 문제는 나옵니다. 조건이 있을 경우에 또 다른 조건. 그럴 때는 열 방향은 자동 처리하는 문제는 출제가 되는데 밑으로는 이 함수는 절대 자동 처리할 수 없어요. 왜? 보면 이 범위를 잡고 다 들어갈 건데 밀리지도 그럼 고정시키면 안 됩니까? 그럼 EA에 관련된 것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리면요. 부활 범위를 이렇게 잡고 들어간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강조해도 시험장 가면 꼭 이게 되고 땡겨요. 그러면 안 되는 함수예요. 이 함수는 부활 범위를 잡고 는 제가 한번 해볼까요? FR만 쳐도 프리퀀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FR만 치고겠습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을 했어요. 얘가 데이터 어레이, 그 다음에 빈스 어레이. 이거는 실제 데이터 양은 참조, 별 구간입니다. 그러면 출석일, 야를 거꾸로 잡으면 안 됩니다. 야가 배열 1이고요. 콤마, 고정하는 거 없습니다. 조건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아닐 경우는 야가 참조 구간이 배열입니다. 그리고 갈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야는 절대 이 함수 나오면 조심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 계사식 넣을 때 여기에 식을 넣고 땡기는 그런 함수는 아니에요. 그거만 기억하면 됩니다. 음. 그럼 이 문제도 여러분들 좀 내려놓고 여러분 이 문제도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들 빈도수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표 1에서 여기 보면 숫자가 있죠? 업무 달성도 야가 점수겠죠? 이 각각의 숫자들이 각 요소들이 별의 각 요소들이 어느 구간에 가서 참조 구간인 이 구간에 가서 60부터 69까지 숫자가 몇 개 나오는지 구하겠다 이거죠. 야도 동시에 갑니다. 야가 참 별이 동시로 들어가서 이 요 구간에 있는 숫자를 살리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왔던 그림이 이제 여러분들 어떤 빈도수가 나오겠죠? 근데 문제 보면 뭘 붙이라고 적혀 있냐면요. 문제 안에서 그 뒤에 내려와서 문제를 한 개밖에 안 넣어놨나? 밑에 있죠? 자, 여기 보면 뒤에 나온 값 뒤에 명자를 또 붙이라고 표시가 또 나오죠. 당연히 뭐가 등장했습니까? 야가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일단은 야가 시작. 그래서 이제 요것을 아시고 그러면 야는 절대로 여러분들 아래 방향으로 자동 채우기 행방향이죠. 출제할 수가 없고 출제는 출제 위원분도 없죠. 당연히 이런 문제는 출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죠? 열 방향으로는 가능하죠. 그래서 텍스트 들어갈 거고요. 프리퀀시 넣고 배열일 콤마 배열이 갈로 닫고 여기 나왔던 빈도수 숫자에 대해서 뒤에 명자 붙이기. 숫자는 제가 다 영어로 쓰기로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을 그대로 대입하면 배열일은 표일에서 업무 달성도 범위고요.
배열일은 참조 구간에 항상 다른 표의 옆에 붙어 있습니다. 업무 달성도 구간 범위 있죠? 이것을 잡아주면 됩니다. 발로 닫고 형식은 영명. 자, 이렇게 식을 완성할 건데요.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옆에 가서, 자, 일단은 K17에 두가면 안 되고요. K17부터 K21까지 다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넣어하시고 텍스트 들어갑니다. 갈로 열고. 자, 이제 프리퀀시 한번 넣어볼까요? FR만 쳐도 나옵니다. 더블 클릭. 배열일은 우리가 원본표 실제 데이터가 입력된 업무 달성도 야를 쓰랬죠. 야가 배열일입니다. 그 범위는 D4부터 D16.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콤마 두 번째는 여러분들 뭘 찍을까 하냐면 참조 구간이 있죠. 이 구간에서 몇 번 등장하냐 이겁니다. 야를 배열 2로 잡아줘요. 순서 바꾸면 안 됩니다. 발로 닫고 그럼 빈도수가 나오겠죠. 콤마 이제 형식은 뒤에 숫자에 명자 붙여라 이거죠. 쌍따옴 치고 0명 숫자는 0으로 쓰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발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여기 결과죠. 이렇게. 자, 그래서 식으로는 여러분들 요겁니다. 그대로 대입한 것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함수는 지금 제가 이 문제는 조금 쉬운 문제를 제가 넣어놨어요. 약간 안고 하는 문제. 그렇다고 이 패턴을 많이 벗어나진 않아요. 여기 여러분들 요 자리에 조건이 개입된 프리퀀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기출문제 올려놨던 13의 분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리는 똑같이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넘기셔가지고 유형 4를 보겠습니다. 자, 유형 4는 요 옆에 여러분들 시트 배열수식 4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위에 노란색을 두 개 더 놨죠. 자, 여기 여러분들 1번 문제고 야가 2번 문제거든요. 1번 문제부터 보면 제가 빨간색은 조건 때문에 놨어요. 표 1을 써라 이거죠. 표 1 데이터를 사용해서 어디서 M7부터 R7까지 요게 결과를 보아라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학과 코드 별 야가 조건 1입니다. 조건 1 슬래시 하시고요. 상식의 점수가 90 이상인 야가 조건 2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상식에 대한 평균을 구하랬죠. 상식 범위가 또 계산 범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if를 쓰는 문제냐? 여러분들 if를 쓰는 문제네요. 그죠? 그리고 평균이기 때문에 에버리지 함수 나오겠죠. 이 두 개는 배열수에 쓰는 함수들입니다. 그러면 ifL 함수는 왜 나왔느냐? 이것 때문에 해당 학과 학생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표시하라. 그래서 ifL 함수부터 일반 함수인데요. 요 2급 함수예요. 설명을 드리면 자, 일단은 뭐 1급은 2급 함수 다 포함하기 때문에요. 자, 보시면 ifL 함수는요. 에러가 있다면 오류가 있을 경우라면 조건이니까. 그럼 수식 콤마 값인데요. 공식이. 수식의 오류 발생 시 에러, 오류 발생 시 지정한 값으로 표시한 함수입니다. 이 값은 주로 문자를 많이 찍거든요. 그래서 쌍따옴표가 많이 들어가요. 숫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까. 그래서 텍스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쌍따옴표를 묶어줘야 돼요. 그래서 해당 없음. 또 요 자리에 여러분들 배열 수식을 여기 집어넣으면 돼요. 음. 자, 그러면 이게 일반 함수 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배열 수식 보면요. 학과 코드별, 우리 조금 전에 제가 빨간색으로 한번 보여드렸죠? 그겁니다. 그러면 학과 코드별이 조건 1이고요.
상식 범위에서 점수가 90 이상. 요번에는 여러분들 이 90이라는 숫자가 어떤 셀 주소에 입력된 데이터가 아니거든요. 근데 직접 이 숫자를 입력할 겁니다. 조건에. 자, 그리고 상식 범위가 계산 범위죠. 조건은 두 개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 에버리지 함수명 평균 if 다음에 가로 두 번 열고 두 번 닫고 조건은 두 개입니다. 제가 또 가로의 원칙 조건은 무조건 가로로 묶을 거고요. 계산 범위는 가로로 묶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 범위를 가로로 묶어버리면 묶어도 됩니다. 그럼 가로가 세 번 닫혀요. 그 여러분들 저희 원칙하고 헷갈리죠. 계산 범위는 가로를 묶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럼 두 번 열고 두 번 닫아주면 돼요. 그럼 요것을 이제 말로써 넣어보면 최종식으로 갑니다. 이제 if error가 스타트고요. 여러분들 요 수식 자리에 배열 수식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콤마 해당 없음 요 부분에 제가 조건에 관련된 글자를 넣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학과 코드 범위, 이게 참조 범위 무조건 고정입니다. 변화가 없어요. 항상 고정입니다. 그리고 왼쪽 셀 주소, 위쪽 셀 주소 찍어주면 돼요. 근데 요 위쪽 셀 주소를 찍고 난 뒤에 혼합 참조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은 오른쪽으로만 당길 거거든요. 요 주소 찍으면. 그럼 요걸 당기면 밑으로 자동 체계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혼합 참조로 갈 필요 없고 그냥 주소만 찍어주면 됩니다. 어. 자, 그래서 위쪽 주소는 그것을 말하고요. 갈로 닫고 조건이는 곱하기. 왜 곱하기냐? 우리 배열 출식에서 동시만족은 곱하기 관계거든요. 엔드 관계는 곱하기입니다. 논리 곱 연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곱하기는 엔드 관계라, 엔드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식 범위 야도 고정입니다. 항상 요 참조 범위는 다 고정이에요. 이상 경우 놓고 90 조건이죠. 갈로 닫고. 조건 이가 끝났고요. 콤마 계산 범위죠. 야도 고정. 갈로 두 번 하면 되죠. 그럼 여기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에러가 발생한다면 if 에러 요 값으로 표시하겠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대입할 주식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면하시고 여러분들 우선 일반 함수 안에 배열수이 포함된 문제거든요. if 에러부터 한번 넣어볼까요? if 에러 if 면하시고 여러분들 if만 if만 쳐도 여러분들 if 에러 함수 나오죠? 똑같이 안 나오면 if 에러 다 갈로 열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할 거냐면 if 에러 이거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잘못 쳤을 거예요. if 에러 치면 if만 쳐도 if 에러 나옵니다. 갈로 열고 요게 이제 수식의 배열수식이 들어갈 겁니다. 평균, 에버리지. 그리고 가로 열렸다면 if 다음에 가로 두 번 열고 조건은 두 개입니다. 요거부터 먼저 처리할게요. 학과 코드별 요것은 표 1로 가서 옆으로 가서 학과 코드 범위 D4부터 어디까지 D28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고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꼴 여기에서 위에 102를 찾겠다 그 말입니다. 조건 1 가로 닫고 끝났고요. 곱하기 갈로 열고 자, 두 번째는 상식의 점수 범위를 잡습니다. 상식 점수 범위. 그 범위는 H4부터 어디까지? H 여러분들 28까지 야도 고정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상 기호를 넣어줘야 돼요. 90 이상이죠. 90. 직접 치는 겁니다. 자, 야가 조건 1이고요. 야가 조건 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조건 1과 조건 2는 AND 동시관계는 곱하기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콤마 계산 범위죠. 자, 여러분 계산 범위도 상식의 범위니까 요것을 복사해서 되고요. 다시 잡아서 보정하면 됩니다.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갈로 닫고 요 갈로 두 번 닫으면 되죠. 그러면 배열 수식
끝났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럼 여기에 수식에 오류가 발생한다면 그 다음에 콤마 찍고요. 쌍따옴표 치고 해당 없음이라고 입력하면 되죠. 쌍따옴표 안에 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옆으로만 당기는데요. 이렇게 하면 해당 없음은 Q7셀에만 나와요. 음. 결과적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잘 됩니다. 수식으로는 요겁니다. 요것을 그대로 넣은 게 요겁니다. 그래서 학과 코드 D4부터 D28. 그 다음에 위쪽 주소 찍고요. 곱하기 발로 열고 상식 범위 고정 이상 경우 놓고 90. 그 다음에 마지막 계산 범위도 상식 범위죠. 두 번 열었으니까 두 번 닫고. 그 다음 if 에러에 관련된 해당 없음 발로 닫아줍니다. 자, 보시고요. 수정하시면 됩니다. 틀렸으면.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문제는 일반 함수 설명할 게 좀 있거든요. 요 이번 문제가 또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이것은 좀 개념 정리가, 좀 일반 함수 정리가 필요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일단 인덱스 함수부터 알고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범위에서 행과 열의 교차값을 구하는 함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지우고. 자, 어떤 범위 안에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가를 제가 인덱스 가지고 구한다면, 일단은 이 가는 이 범위에서, 요 범위에서 어디, 몇 번째 있냐면요. 요 행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1행, 2행, 3행이 있죠. 열은 1열, 2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행, 2열의 교차값을 구한다고 말이거든요. 그럼 가가 출력이 됩니다. 그럼 면에서 제가 인덱스를 했어요. 그럼 인덱스는 범위를 잡아서 여러분들 콤마 행은 3, 열은 2를 한번 넣어볼게요. 3행 2열에 가가 있거든요. 그게 교차값이기 때문에 가가 나오는 거예요. 음. 요것은 아주 단순한 개념 정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 행번호와 열번호 자리에는 함수가 들어가거든요. 음. 근데 배열 수식을 하기 위해서 일반 함수를 먼저 알고 하셔야 돼요. 요 자리에 여러분들 나중에 매치 함수가 들어가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요 범위를 잡을 때 우리가 구할 값이 있는 열은 2열에 있거든요. 이 범위에서 요 열만 있잖아요. 그러면 이 1열과 3열은 굳이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구할 값이 있는 열이 한 열만 잡아주면 돼요. 요 안에 가를 만약에 구한다면 한 열만 잡았을 때는요. 행번호는 달라져요. 뭐 1이면 100이 나오고 2면 또 100, 3이면 가가 나오겠죠. 열번호는 행번호는 달라지지만은 열번호는 무조건 1입니다. 고정된 상수값이죠. 엔터 치면 똑같은 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중에 배열 수식할 때 이 범위를 잡을 때 있지 않습니까? 구할 값이 있는 범위만 잡았을 때 이 범위가 한 열일 경우 그때는 항상 열번호는 1입니다. 요 1은 참조로 생략해도 됩니다. 안 넣어도 엑셀은 일로 인식하거든요. 저는 넣어 드릴 거예요. 예, 일단은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인덱스를 나중에 활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매치 함수가 일반 함수 문제도 매치 함수가 나오거든요. 매치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검사 범위에서 이 검사값에 대한 상대 위치값을 구하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이거죠. 왜 상대냐? 이 상대는 숫자 나온 값이 행의 위치가 될 수가 있고 열의 위치값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검사 범위 방향에 따라서 여러분들 달라져요. 검사 범위를 행방향인 아래 방향으로 잡았다면 이 나왔던 검사값 위치값은 행의 위치값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검사 범위를 오른쪽 방향인 열 방향으로 잡았을 때는 나온 값은 열의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검사 범위에 따라서
위치의 의미는 달라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옵션이 마지막인데요. 옵션은 우리가 배열 수식에서는 일반 함수나 일반 함수 빼고 배열 수식에 다 0이 들어갑니다. 왜 0이 들어가냐면 정확한 값을 찾기 위해서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먼저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랜덤으로 제가 아무 숫자나 한번 치보겠습니다. 이렇게 20, 뭐 500 이렇게 치보겠습니다. 뭐 300 칠까요? 그럼 이런 데이터 배열이 있고 야를 배열을 좀 살짝 바꿔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입력된 요 값에 대한 위치를 찾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70에 대한 위치 값을 여기에 따로 할까요, 제가? 그 다음에 요 밑에는 20에 대한 위치 값을 여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각각 찾아볼게요. 그러면 요 상태에서 여러분들 제가 런을 했어요. 자, 매치를 썼습니다. 이 70은 콤마 이 검사 범위에서 어딘 얘기죠? 당연히 요 제가 행방량으로 잡아고 밑으로 그럼 1행, 2행이 있죠. 요 70이라는 숫자는 요 범위 안에 쓰는 거죠. 그리고 옵션 값은 정확한 값을 찾기 위해서는 0입니다. 일치하는 값. 갈로 닦아 치면 2가 나옵니다. 요 2는요 참조로 행의 위치가 되는 거죠. 행 위치. 반대로 여기서 20에 대한 위치값을 찾아보면요. 제가 면에서 매치를 했습니다. 그럼 똑같이 요 20은 이 검사 범위에서 어디 있느냐? 제가 열 방향인 오른쪽 방향을 잡았어요. 그럼 1열, 2열, 3열에 있죠? 정확하게 찾기 0을 넣는 거죠. 그러면 3이 나옵니다. 3은 열의 위치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행과 열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검사본에 따라서. 그럼 여러분들 일반 함수에서는 옵션에 다른 게 있도록 일반 함수 위에서 이 검사값은 검사 범위 안에 입력된 정확한 값을 찾는 게 아니고 이것은 입력된 값은 정확히 입력된 값, 정확한 값이죠. 입력된 값은 정확한 값. 정확한 값을 찾는 게 아니고 사이 값을 사이 값을 찾을 경우가 있거든요. 위치. 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런 경우 뭐 평균이라면 이런 경우 이것은 딱 70이 입력된 20이 입력된 값을 정확히 입력돼 있죠. 그죠? 그 값의 위치를 찾을 때는 0을 넣습니다. 일반 함수에서 이게 평균이라 합시다. 평균이 60, 70, 80, 90, 100까지 하면 90까지 그러면 요 평균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 제가 평균이 65가 나왔어요. 65는 요게 가봤자 없어요. 65가 입력된 값은 없죠. 그럼 못 찾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면에서 매치를 해볼게요. 자, 매치를 해서 오늘 일반 함수에서 나오는 매치 함수가 일반 함수에 나오거든요. 잘 나옵니다. 그러면 65는 제가 검사 범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옵션 값을 0을 넣으면 안 돼요. 0은 65가 요 셀에 입력된 위치 값을 찾는데 65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에러가 뜨죠. 왜? 없으니까 못 찾겠다 이겁니다. 어,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이 검사 범위 배열이 야는 평균이 여러분들 오름차순 아닙니까? 오름일 때는 옵션 값이 여러분들 1이 들어가요. 1. 1일 때는 요 60은 60부터 70 숫자 전까지 69까지 인식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1이 있죠. 제가 요거 옵션 값 1을 넣어볼게요. 오름차수일 때 검사 범위가 숫자 데이터 요게 사이 값을 찾는 경우 그럴 때는 옵션 값이 달라져요. 1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이죠. 그럼 만약에 제가 이 숫자를 82라 한다면 82는 요게 들어가는 숫자거든요. 그러면 1행, 2행, 3행 있는 겁니다. 3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때문에 옵션이 1이 들어갈 때는
검사 범위가 오름차순일 경우에 1을 꼭 넣어줘야 되고요. 내림일 때는 마이너스를 내줘야 돼요. 이것은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죠. 자, 여기서 만약에 야를 거꾸로 제가 내림으로 이렇게 출제는 하지 않지만은 내림을 했을 때 거꾸로 제가 바꿔볼게요. 90, 80, 70, 60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숫자는 4가 나오죠. 이럴 때는 이 90은요. 90부터 요 숫자 전 81까지 인식합니다. 야는 80부터 71, 야는 70부터 61까지 인식하고 야 62야. 그럼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 82는 어디 있냐면 90부터 81까지니까 1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내림일 때. 그래서 4가 나오죠. 4 있는 거 아니거든요. 여기 있는 거. 그래서 내림일 때는 마이너스 1을 넣어줘요. 그래서 정확하게 쳤어요. 이게 일반 함수 문제에 나옵니다. 일반 함수 문제에서는요,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 제가, 이것은 따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다음 나중에. 그, H루법, H루법. 꼭 이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V루법, V루법. 그 다음에 플러스 매치가 결합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패턴이 한 개 있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이런 패턴이 있고, 두 번째는 요게 여러분들 요 함수가 안 들어가고 인덱스하고 매치가 결합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일반 문제 꼭 한 문제를 내요. 1급에서는. 그리고 여러분들 인덱스 매치 플러스 다른 함수가 결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 요 안에도 들어가는 함수. 그래서 이게 골격이에요. 그리고 이제 2021 버전에서 추가되는 함수가 있거든요. 버전에서 추가 함수가 있는데 그것을 출제하는 게 X매치 함수가 나옵니다. X매치. 여기 2021 버전에서 추가된 거고요. 그 다음에 H루급, V루급을 안 쓰고 X루급이 있어요. X루급 함수가 1급에서 추가된 함수입니다. 그러면 요즘은 야를 요 두 개를 빼버리고요. 야가 들어가겠죠. 출제를 한다. 요렇게 들어가 버리고 이 매치를 빼고 야가 쏙 들어가는 거. 그렇게 유행이 이제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이거 출제한 데 있어. 그래서 요 두 함수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따로. 자, 그래서 지금은 요거는 일반 함수 문제에서는 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은 배열 수식부터 해야 되니까, 요것은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따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무조건 여기입니다. 정확히 입력된 값을 찾는 거지, 사이값을, 유사값이죠? 사이값을 찾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 0이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 맥스는 최대값이죠. 그건 따로 할 건 없고, 매치하고 이제 여러분들 맥스하고 결합된 문제를 또 보여드리면요. 수량이 90, 50, 200 응용 한번 해볼게요. 또 수량이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건 매달 바뀌는 숫자를 합시다. 상수값이 아니고 변수값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문제를 낼 때 최대 수량값에 대한 위치를 구하라. 그럴 때 매치하고 맥스를 써라. 그럴 때는 맥스가 어디 들어가느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매치는 우리 상대 위치값을 구하기 위해서 쓴 거고요. 근데 검사값은 최대값을 구해야 되거든요. 지금 200에 대한 요 숫자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맥스가 쓰는 겁니다. 발로 열고. 그리고 이 범위에서 최대값은 200이 나오겠죠. 이까지가 뭐냐면 매치에서는 검사값, 이 최대값은 검사 범위 행방량이죠. 여기서 어디 있느냐? 1행, 2행, 3행이 있죠. 3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정확하게 입력된 값을 찾는 거니까 여기죠. 그죠? 유사값이 아닙니다. 발로 닫고 엔터. 그러니까 3이 나오죠. 다음 달에 90이 300으로 바뀌면 이거 바뀌죠. 그래서 여기 결합시키는 응용 첫 번째.
요소 플러스 인덱스가 들어가면 일반 함수 문제에서 2급에서 나오는 거죠. 2급 수험생분들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1급은 쉽게 봐야 돼요. 네, 난이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인덱스를 결합을 시켜보겠습니다. 얘를 다 지우고. 여러분들 인덱스는 대리점, 뭐 늘 쓰는 제가 소수지만요. 대리점 A, B, C, D, A랍시다. 지역이 다르다 치고 대리점은 같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제품이 있다. 제품명. 제품, 즉, 어, 제품이 있다면 뭐 제품이 에어컨, 뭐 랜덤으로 한번 쳐볼게요. 냉장고,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세탁기도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요새 건조기도 많이 쓰죠. 자, 요 상태에서 판매 수량이 났대요. 에어컨 여름철에 200대 많이 팔렸네요. 냉장고 150대, 곧 80대, 세탁기는 뭐 120대, 건조기는 한 150대 팔렸어요. 100씩 할까요? 다르게. 그럼 이런 데이터가 있다면, 표가 원본이 있다면, 여러분들 요 일반 함수를 알고 이제 배우시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일반 함수 문제에서는 이렇게 최다 판매한 여러분들 제품명을 구하시오. 여기 2급이죠. 이 제품명이라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하기 전에 최대 많이 판매한 것은 200대 아닙니까? 그죠? 요거 제가 잠시 바꿀게요. 요걸 200대로 할게요. 이유가 있습니다. 야는 190대 할게요. 임시로. 그러면 여기서 가장 많이 판매했던 것은 공기청정기 아닙니까? 200대니까. 야가 나오겠죠. 그죠? 야는 대리점과 관계없이 무조건 많이 판매했던 제품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때 제가 공식을 한 개 만들어 드릴게요. 요 공식부터 알고 배우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인덱스. 자, 야는 구할 범위만 잡아주는데요. 한 열만. 구할 범위고요. 콤마. 자, 매치를 쓸 건데 매치 왜 쓰느냐? 최대로 판매했던 최대값의 위치, 야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야의 위치나 야의 위치가 똑같거든요. 야 위치값만 구하면 야가 나오는 것이죠. 야가 인덱스에서 범위, 콤마, 행번호니까 행번호 자리에 매치를 써가지고 최대값의 위치를 찾으면 야가 나오는 것이죠. 그죠? 괄호 열고 최대값은 맥스를 써야 되죠. 괄호 열고 범위죠. 자, 그럼 이 범위에서 최대값이 나오겠죠. 같은 범위가 검사 범위가 또 되는 거예요. 이 범위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옵션 값은 무조건 0이죠. 정확하게 입력된 값을 찾는 거니까 발로 닫고 요까지가 인덱스로 따지면 행의 위치값이 나오겠죠. 이 행 위치는 최대값의 위치입니다. 그럼 최대 판매한 거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숫자가 여기에서는 여러분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3이 나오겠죠. 우리는 나중에 구할 범위를 뭘 잡을 거냐면 요 한 열만 잡을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것은 뭡니까? 3이 나올 거 아닙니까? 3. 그러면 여기서 3이 나올 거고, 세 번째 행이니까. 콤마 무조건 1이죠. 왜? 한 열밖에 안 잡았으니까 무조건 1열이죠. 이렇게. 그러면 3의 1열이니까 야가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뒤에는 1이죠. 생략할 수도 있지만 넣겠습니다. 여기 일반 함수에서 쓰는 인덱스 매치 맥스를 쓰는 공식이에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1급의 배열 수식은 달라집니다. 자, 요거 제가 잠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인덱스 일반 함수에서 인덱스를 했어요. 구할 범위 한 열만 잡았죠? 콤마. 그 다음에 매치를 써가지고 최대값에 대한 위치가 최대 판매했던 제품 아니겠습니까? 그럼 매치 쓰는 이유는 최대값에 판매했던 최대값을 찾기 위해서 매치 쓴 거고요. 발로 닫고 거기에서 같은 범위죠. 이는 이 최대값은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옵션 값은 0이죠. 발로 닫고. 그럼 최대값에 대한 행의 위치 번호가 나오겠죠. 그리고 무조건 1이죠. 한 열밖에 안 잡았으니까 발로 닫고 치니까 공기청정기가 딱 나오잖아요.
야가 만약에 냉장고가 250대면 당연히 냉장고로 바뀌겠죠. 어, 그런 개념이고요. 그런데 1급은 여기서 조건이 개입됩니다. 그래서 1급은 일반 함수 안에 배열 수식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제가 문제를 또 만들어 보면요. A 대리점 중에서 조건이 있어요. A 대리점 중에서 최다 판매, 최대로 판매한 여러분들 제품명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다면 여기서 이제 인덱스 매치 맥스를 사용한 배열 수식으로 구하시오. 이렇게 이제 우리 시험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공식은 여기서 일반 함수 안에 여러분들 배열 수식이 포함되는 문제가 배열 수식 문제거든요. 요게 맥스의 배열 수식입니다. 맥스 배열 수식. 자, 함수명이 들어가죠. if가 없으면 갈로 두 번 열고 한 번 닫을 겁니다. 조건이 개입되죠. 조건 1, 갈로 닫고. 조건 1을 만족하는 콤마 계산 범위가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요까지가 뭐냐면 배열 수식이 맥스가 일반 함수 안에 포함된 겁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요. 대리점이 A 대리점만 찾겠죠. 엑셀이. 그죠? 얘는 폴스 아닙니까? 얘는 트루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은 행에 있는 우리 계산 범위 잡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에 계산 범위를 잡겠죠? 같은 행에 있는 계산 범위로 가서 A만 이거와 이거 중에서 최대값을 봐요. 야는 이제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그럼 190이 나옵니다. 여기서 요거 말고 여기서 190이 나오겠죠? 190의 맥스 가지고 구했어요. 이 190은 그 말이죠. 콤마. 조건을 만족하는 검사 범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 1 가로부터 계산 범위까지 그대로 갖다 붙이고 야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조건을 만족하는 이 계산 범위가 검사 범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00하고 170 이 두 범위 중에서 190은 첫 번째 있죠. 만약에 100, 이게 만약에 200이라면 여러분들 200의 위치는 이간이고 여러분들 옵니다. 이 순서는 인식해요, 엑셀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간이고 오라는 거. 자, 그러면 1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콤마 옵션 값은 0이죠. 갈로다. 그럼 여기에서 1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1 위치값 매치. 그러면 부활 범위는 한 열만 잡으니까 1열이고 일행이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이제 에어풀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A들이 저기. 그리고 옵션 값은 열 번호는 1이죠. 무조건. 여기 제가 여러분들 첫날에 공식 드렸죠. 여기 13페이지에 적혀 있어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 문제보다 쉬운 문제는 없습니다. 이 공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는 인덱스. 공식을 제가 만든 이유가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풀이하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식만 보니까. 자, 부활 범위는 제품명이죠. 물론 배열 수식에서는 여러분은 야가 보셨습니다. 자동 채우기 때문에. 콤마. 지금은 고정하면서 할게요. 그 다음에 매치 넣고요. 갈로 열고. 자, 이제 맥스 배열 수식이 들어갑니다. 갈로 두 번 열고. 조건 1은 이 참조 범위 배열 수식처럼 할게요. 고정. 즉, 고정하면 고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꼴. 원래 주소가 들어가는데 제가 직접 입력해 보겠습니다. A랑. A 대리점만 찾겠다 이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참조 범위에서 A 대리점만 찾겠다 이겁니다. 야가 조건 1이고요. 곱하기 if가 없으면 곱하기 계산 범위거든요. 그에 대해서 판매 수량이 계산 범위죠. 자, 요것도 고정이죠. 원래 식에서는 갈로다. 요까지가 맥스 배열 수식 끝. 그러면 190이라는 최대값이 나오겠죠. 조건을 만족할 경우. 이 190은 매치로 갑니다. 일반 함수. 190은 이 검사값은 콤마. 검사 범위는 복사만 잘하면 돼요. 조건 1 가로는 항상 녹색 가로입니다. 녹색 가로부터 계산 범위까지만 잡으셔야 돼요.
계산 범위 뒤에 가로까지 잡고 갖다 붙이면 매치 함수가 끝나버리거든요. 옵션 값이 안 들어서 에러 떠요. 그래서 야를 복사해서 갖다 붙이고요. 요거는 제가 복사를 안 했네요. 복사를 이렇게 잡아서 하고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야가 조건을 만족하는 검사 범위가 되는 겁니다. 요소까지가. 그 다음 옵션 값은 매치는 정확한 구하기에서 항상 0이 들어간다 있죠. 발로 닫고 요까지가 매치가 끝났습니다. 요기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무조건 1년이죠. 생략도 가능합니다. 발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에어컨이 나오잖아요. 왜? 에어컨 A 대련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에어컨 맞네. 그럼 제가 만약에 공기청정기 C라는 대리점을 A라고 바꿔볼까요? 그러면 공기청정기가 나오죠. 왜? A. 요렇게 바뀌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처음이라서 여러분 좀 많이 어려워하겠지만은 이 공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시간 좀 많이 끌었어요. 이것을 설명 안 하고 막바로 제가 이 공식만 여러분들한테 말해드리면 여러분들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매치 함수도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이 걸렸죠. 자, 그럼 이 공식대로 이제 갑니다. 여러분들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다시 되돌아봐서 여러분들 체크할 게 있습니다. 자, 문제 보면 여러분들 요거죠. 우리 그 2번 문제인데요. 2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학과 코드 별 조건 1입니다. 영어 점수가 높은 요까지는 왜 빨간색을 해놓았냐면 배열 수식에 써요. 맥스에서 쓸 데이터입니다. 식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연수가 높은 숫자 위치를 구할 겁니다. 학과 코드 별로 조건은. 그리고 뭘 구하는 겁니까? 이름을 구하는 거거든요. 이름을 출력하는 거예요. 그럼 이름이 구할 범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딱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공식은 요겁니다. 이 공식을 외워 놓으시면 다 답이 나와요. 그러면 구할 범위는 이런 범위고, 자, 맥스, 요게 들어갈 배열수식, 식을 알려드리면요. 조건이란 학과 코드 별, 조건 1. 영어 점수가 가장 높다니까 맥스를 쓴 거죠. 배열수식. 맥스를 쓰는데 영어 점수가 계산 범위, 조건은 이하입니다. 그러면 맥스 쓴다면 여러분들 갈로 두 번 열고 조건 1이 들어갔죠. 이쪽 셀 주소 찍을까요? 어떤 주소? 확보하니까 똑같은 이 주소를 쓸 겁니다. 요게 식을 넣을 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조건 1이 끝났습니다. 야는 참조로 고정입니다. 고정이에요, 야는. 그냥 고정할 필요 없어요. 곱하기 계산 범위, 영어 점수 범위죠. 야도 고정. 참조 범위도 고정, 계산 범위도 고정, 자동 채우기 때문에. 야가 어디 들어가냐면 요게 쏙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복사하면 끝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최종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름 범위가 구할 범위 고정입니다. 매치 쓰고 괄호 열고 제가 따로 밑에 적어놨어요. 맥스 배열 수식 위에 거 그대로 집어넣은 겁니다. 야가 최대값이 나옵니다. 이 최대값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검사 범위에서 이 최대값은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옵션값 0, 발로 복사할 때 여러분들 조건 가로부터 계산 범위 요까지만 복사하셔야 돼요. 가로까지 복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요까지가 딱 들어가겠죠. 콤마 0이 들어가고 괄호 닫아줘야 되거든요. 자, 요까지가 매치 끝입니다. 그다음 1은 열번호, 인덱스에서 열번호. 요것이 답이거든요. 한번 그대로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넣어하시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 함수 안에 배열수식이 포함된 문제입니다. 야, 인덱스. 뭘 구하는 겁니까? 이름을 구하는 거죠. 이름 범위만 잡아주면 됩니다. C4부터 어디까지? C28 한 열만 잡으면 되죠. 보죠. 자, 그 다음에 콤마. 자, 매치를 쓰는 이유는 학과별 영어 점수가 가장 큰 값에 대한 행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매치.
자, 그런데 조건이 기획됐으니까 맥스 배열 수식 들어갑니다. if가 없으면 가로 두 번 열고. 자, 두 번째 가로는 조건 1의 시작 가로입니다. 조건은 각과 코드 별, 야를 찾기 위해서 참조 범위가 먼저 들어가죠. 배열 수식 그 조건 입력법이. 참조 범위 뭘 각각 코드 잡아주면 되겠죠. 여기서 고정입니다. 항상 고정이에요. 참조 범위는. 그 다음에 이꼴 같은 것을 찾는 거죠. 101 이하를 찾겠다. 그리고 갈로 닫고 조건 1이 끝났습니다. 곱하기 계산 범위죠. if가 없으면 공식입니다. 계산 범위는 영어 점수 범위를 잡아주면 됩니다. F4부터 어디까지? F28까지 야도 고정. 예, 자동 채우기 때문에요. 갈로 한 번만 닫는 거죠. if가 없으면 갈로 두 번 열고 마지막에 한 번 닫고. 요까지가 맥스 배열식 끝났거든요. 야가 최대값이 나오겠죠. 그 최대값은 콤마. 자, 이제 할 거 없어요. 복사만 잘하면 됩니다. 조건 1, 녹색 가로부터 어디까지? 계산 범위, 녹색까지 범위를 잡아서 복사합니다. 컨트롤 C. 콤마 뒤에 검사 범위 자리죠. 매치로 따지면 갖다 붙입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검사 범위가 되는 겁니다. 여기. 자, 그 다음에 콤마 옵션 값 0이죠. 매치 갈로 닫고 콤마 1입니다. 갈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윤보라가 나올 거고요. 옆으로 자동 채우기를 하시면 여기 정답이에요. 윤보라, 유재우, 김준석, 김도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맞고요. 식으로는 요겁니다. 자, 식을 보시고 여러분들 지금은 답을 외우는 게 아니고 원리를 보는 거예요. 문제는 똑같습니다. 패턴은. 여러분들 이런 범위 잡은 거고요. 매치 써가지고 맥스 요까지 배울 수식이 요겁니다. 콤마 야가 검사값 매치로 따지면 검사값 야가 조건을 만족하는 검사 범위 야를 복사해서 그대로 집어넣은 것밖에 없어요. 옵션 값은 0. 매치에서 옵션 값이 0, 가로 닫고. 이 가로는 매치 가로입니다. 그 다음에 콤마 1은 뭐냐? 인덱스에서 열번, 한 열만 잡으면 1열이 정주. 생략도 가능합니다. 출판사 교재는 이렇게 많이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적어놓은 이유는 열번을 하는 숫자라는 걸 아시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이런 생략도 가능합니다. 여기 함수식이 요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이해만 하시면 돼요. 야, 긴가, 민가면서 지금 따라하는 분위기일 수 있는데요. 이해만 되면 이것을 한 세 번만 풀어보세요. 그러면 대입하는 원리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오늘 배웠으면 내일 당장 시간 날 때 이 문제를 기출문제 찾아서 다 풀어보는 거예요. 그럼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렇게 하시면 공부가 잘 돼요. 그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에라 뜰 수도 있습니다. 그죠? 계속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유형 5를 보겠습니다. 유형 5.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배열 수시고. 자, 우선 우리 1번 보시면 문제가 옆에 또 적어놨죠, 제가. 표일에서 요 세 개의 데이터를 쓸 거고요. 부분 코드 별 조건 1. 총점의 평균도 구하고 별속 실수의 평균. 계산할 게 두 개입니다. 원래 이럴 경우는 원래는 총점 범위는 계산 범위죠. 항상 고정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계산할 부분이 야도 계산하고 야도 계산할 때는요. 이 두 개가 원본표에 가면 딱 붙어 있어요. 시험에서는. 거의 100%입니다. 딱 옆에 나란하게 사이좋게 붙어 있어요. 그럼 계산 범위 잡을 때 총점부터 구할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잡을 거 아닙니까? 항상 우리 고정했었죠? 야는 옆에 거도 같이 구하기 위해서는 열 부분을 고정을 풀어주면 행을 고정시켜 놓고 밑에서 오른쪽으로 당길 때 야도 범위도 옆으로 이동될 거 아닙니까? 열이 풀려 있으니까 야도 같이 구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계산 범위는
혼합 참조로 가면 한 방에 구할 수가 있다. 지금 저는요, 혼합 참조 안 할래요. 그러면 식을 두 번을 넣어주면 됩니다. 보정할 것 같으면. 근데 혼합 참조를 하는 바람에 이 조건에 사용될 주소거든요. 구분 코드 별이니까. 그럴 때 오른쪽으로 당기는 바람에 야도 같이 구하기 위해서 야가 보정을 해야 돼요. 열망 보정. 왜냐하면 여기서 식을 넣고 당기면 야가 열 부분을 보정을 안 시키면 야가 옆으로 따라올 거거든요. 그럴 때 왼쪽 셀 주소는 오른쪽으로 자동 처리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무조건 열만 고정. 행은 고정하면 안 되죠. 내려와서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야구 베이스에서 왼쪽 주소 찍을 때는 조건 때문에 왼쪽은 3루수, 위쪽 주소 찍을 때 아래로 자동차 할 때는 위쪽은 행만 고정이거든요. 야는 F4키 두 번, 이루수 세 번, 두 번 이렇게 하면 돼요. 왼쪽밖에 없으니까 야는 F4키 세 번 눌리면요. 열만 고정됩니다. 자, 그래서 혼합 참조를 쓸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부분 코드별 여러분 조건 1이고요. 총점의 평균이니까 총점 범위가 계산 범위죠. 그러면 여러분들 라운드 한번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에버레이지 쓰고 여러분들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두 번 닫고 if가 있으면 콤마 계산 범위 공식이고요. 조건 하나밖에 없죠. 여기서 여러분들 라운드 함수는 제가 요거 밑에 거 설명하고 갈게요. 이 부분을 살짝 올려놓고 요부터 이해를 좀 하고요. 그럼 말로 적어드리면 조건 1은 구분 범위 잡고 고정. 왼쪽 주소는 오른쪽으로 당기는 바람에 야가 열만 고정. F4키 3번. 야는 무조건 고정. 갈로 닫고 조건 1이 끝났죠. 콤마 계산 범위죠. 계산 범위는 여러분들 종점 범위가 계산 범위가 됩니다. 근데 주소 형식이 참조 범위는 항상 고정, 불변. 부분 코드 범위는 고정, 절대 참조, 절대 참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소 형식 처음 헷갈립니다. 왼쪽 셀 주소는 오른쪽으로 당기는 바람에 야는 혼합 참조인 열만 고정, F4키 몇 번? 3번, 3루수. 왼쪽은 3루수죠. 그리고 이거는 편하죠. 자, 그 다음에 총점 범위는 여러분들 옆에 구할 또 다른 계산 범위가 있잖아요. 한 방에 구해서 총점 범위는 사실 계산 범위거든요. 계산 범위 주로 고정을 시키지만 야는 혼합 참조인 야는 행만 고정하면 됩니다. F4키 두 번, F4키 두 번입니다. 요 주소식 때문에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요. 야는 행만 고정. 그러면 옆에 있는 것도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주소 형식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요것이 요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여러분들 뭐라 되어 있냐면 문제 잠시 볼까요 또 계산했던 평균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냈어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를 했죠. 일반 함수가 들어가는 별수식입니다. 라운드 함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라운드 함수는 반올림 함수입니다. 셀 주소 요 자리에 있는 결과값이 나왔다고 보면 돼요. 여기 K는 자릿수입니다. 반올림 함수인데요. K 값이 0이 들어가면 정수 표시고요. K 값이 양수를 넣으면 소점 자릿수로 이용합니다. 표시. 표시는 여러분 참조로 바로 뒷자리 숫자만 검사해서 반올림 처리를 합니다. 5 이상 되면 반올림이 되는 거죠. 그리고 K값이 음수일 때는요. 양의 정수 자릿수의 시작이에요. 이에서부터 반올림 검사를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야는 뒷자리 숫자부터 검사하는 거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은 1단위에서 반올림 여부를 검사해서 윗단위로 표시합니다. 마이너스 2는 10단위에서 반올림 검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가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소점 자릿수 아닙니까? 첫째 자리까지 표시되니까 1이죠. 양수값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요 자리에 배열 수식이 들어가고요. 요 자리에는 1이 들어가겠죠. 그죠? 결과에서
첫째 자리까지 표시를 했으니까. 그래서 라운드 합쓰면 요것 때문에 K 값이 1이 되는 거죠. 음. 자, 그러면 이제 최종식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제일 처음에 라운드를 쓰고 에버레이지 써가지고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구분 코드 범위 이꼴 왼쪽 셀 주소. if가 있으면 콤마 계산 범위죠. 종점 범위 갈로 두 번 닫고 요까지가 평균이 나오겠죠. 그래서 반올림을 시킬 겁니다. 첫째 자리까지 표시. 소수점입니다. 양수니까. 여기 우리가 대입할 식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여기에 H26셀에 가서 는 1번 함수인 라운드가 먼저 들어갑니다. RO만 쳐도 라운드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 셀 주소는 결과값이 있을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배열 수식 들어갑니다. average AV 더블 클릭. 그 다음에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if를 쓰는 경우죠, 그죠? 자,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분 코드 별 어디 표 1을 쓰랬죠? 올라가서 구분 코드 범위 잡고 고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꼴 왼쪽 셀 주소 야를 찍고 야는 밑으로만 이것만 구한다면 혼합 참조로 갈 필요가 없지만은 오른쪽으로 당겨서 이하도 같이 구하기 위해서는 이하가 F4키 3번 열이 고정돼요. 열만 고정. 자, 갈로 닫고 조건 1이 끝났습니다. if가 있으면 콤마 계산범위죠. 콤마 뭘 구하는 겁니까? 이하부터 구하는 거 아닙니까? 통점 범위를 표 1에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종점 범위는 G3부터 어디까지? G22. 야, 원래 고정을 시켰는데 옆에 이하도 같이 구하기 위해서는 행만 고정시킬 겁니다. F4키 2번, 한 번, 2번. 그러면 G 달러 3에서 G 달러 22가 되는 거죠. 이러면 이하도 같이 구할 수가 있어요. 발로 닫고 2번을 닫아야 되죠. if 다음에 2번 열고 2번 닫고 이까지 평균이 나오겠죠. 그래서 반올림 처리를 할 거예요. 소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할 거거든요. 콤마 1. K 값이 왜 1이냐? 양수가 들어가면 소수점 자릿수를 의미합니다. 공식. 그래서 다 끝났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리고 옆으로 당겼다가 놓고 다시 밑으로 당기면 야가 정답이 되는 거죠. 요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왜 소집 첫째 자리가 왜 안 나오는 겁니까? 소집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표시되는 거 아닙니다. 소점을 쓸 때는 안 나와. 라운드 함수는요. 그래서 요렇게 나오면 잘 된 거예요. 그 식은 요겁니다, 여러분들. 요것을 그대로 적어 놓은 게 요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K가 여러분들 왜 1이냐 요것만 이해하시면 되죠. K는 소점 자릿수. 양수면 소점 자릿수를 말하죠. 첫째 자리가 1. 자, 여기까지가 1번이었고요. 2번을 보겠습니다. 2번은 여러분들 아까 프리퀀시 함수 했죠? 그거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 내려와서 1차, 2차, 3차, 4차와 표 4의 점수를 이용해서 점수대별 개수는 빈도수를 구합니다. 그 빈도수만큼 동그라미 특수문자입니다. 야를 반복하여 표시하시오. 이때 나오는 일반 함수, 여러분도 잘 나온 함수가 있죠. 리피트 함수입니다. REPT. 이것도 많이 나왔던 함수예요. REPT 함수는요, 여러분들 요겁니다. 반복 표시 문자는 특수 문자가 주로 들어가요. 시험에서는 쌍따옴을 묶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콤마 개수거든요. 이 함수는 반복 표시 문자를 개수만큼 반복적으로 표시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repeat라는 것은 반복이죠. repeat. 그러면 여기에 특수 문자는 미음 플러스 한자키 눌려서 특수 문자 넣으면 돼요. 그리고 개수 자리에 요 자리에 배열함수가 들어갑니다. 빈도수. 자, 그러면 여러분 빈도수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표 1에서 1차 범위를 잡을 겁니다. 야가 배열 1이고요. 배열 1은 표사의 점수 범위인데요. 잠시 볼까요? 우리가 이것만 구하는 게 아니고 2차도 구하고 3차도 구해야 되죠. 그때 고할 범위를 잡으랬다면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일단 1차 고할 범위 잡고 왼쪽에 있는 참 배열이 있죠. 구간 범위. 야는 여러분들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야는. 왜냐하면 야는 오른쪽으로 땡기는 문제거든요. 오른쪽으로 자동차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땡기면 배열이가 고정을 안 시키면 여기서는 야가 밀리죠. 이럴 때는 고정입니다. 밑으로 장치하는 문제는 없겠죠. 이런 경우 따로따로 계산할 부분이 많다면 조건도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조건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잡고 배열 1은 점수 표 1에서 1차 점수 보면 잡아요. 1차. 야는 고정을 시키면 안 됩니다. 옆으로만 당길 거거든요. 자, 그럴 때 참조로 쌤 제가요 범위 잡고 가 고정 안 시키고 행만 고정시키면 틀린 겁니까? 안 틀립니다. 열은 풀려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혼합 참조로 써도 관계는 없지만은 열은 절대 고정하면 안 되는 이거 옆으로 당길 거거든요. 밑에서 바뀌어야 됩니다. 예, 굳이 혼합 참조할 필요 없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특수 문자는 미음 반짝기를 내서 넣으면 되고요. 야는 절대 참조하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가로 닫고 뒤에 가로는 REPT 가로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구할 범위를 먼저 잡아줘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 놓고 는 REPT 리피트입니다. 가로 열고 특수 문자 쌍따옴표 치고 미음 한자키 늘리세요. 한자키 늘리면 특수 문자 창역되죠. 동글뱅이 있죠. 야를 선택하면 되죠. 미음 한자키입니다. 자, 그리고 쌍따옴표. 자, 야를 반복 표시할 건데 이 숫자만큼, 개수만큼. 개수 자리에 빈도수를 구해서 할 겁니다. 자, FR 프리퀀시 한번 넣어볼까요? FR만 쳐도 나옵니다. 자, FR 치시고요. 더블 클릭. 배열일은 ER을 잡는 게 아닙니다. 표 1, 원본에 가서 1차 범위만 잡아주세요. 야는 고정 아닙니다. 그대로 두셔야 돼요. 콤마 찍고 여러분들 두 번째 점수 범위, 구간 범위죠. 야는 고정이에요. 고정을 하면 되는데 야도 여러분 참조로 참 제가요 열만 고정하면 안 됩니까? 돼요. 혼합 참조가 됩니다. 열만 고정시켜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F4키 한 번 누르기 편하잖아요. 그죠? 세 번 누르는 것보다 발로 닫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빈도수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갈로 한 번 더 닫는 이유는 리피트 가로가 닫히는 겁니다. 갈로 닫고 끝났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리고 옆으로 자동 채우기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정답이죠. 이렇게 하면 두 개, 한 개, 한 개, 세 개. 식으로는 요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패턴은, 여기는 제가 요 밑에 적어놨죠? 요거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패턴만 아시면 기출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뭐 약간 에러도, 뭐 약간 오류도 있을 건데, 그것은, 나중에 또 제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배열 수식 끝났고요. 일반 함수는 제가 알아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까지 하고요. 내일 오시면 XS차 갖고 오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